자살을 막으려는 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하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려 한 이의 깊은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가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야 하는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생활고와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동반 자살을 선택했다 미수에 그쳐 법정에 오게 된 20대 청년들에게 한 판사가 내린 판결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판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오늘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2006년 임관해 16년째 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트 출신도 아니었고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 성적이 바닥이라 법원에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해상 전문 로펌에 취업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 일이 도저히 맞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요. 부장판사 출신 동료의 권유도 있었지만 험한 당사자들에게 시달리는 게 성격상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판단자의 지위에 서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으며 납득할 수 없는 패소 판결문을 뜯어보면서 도대체 판사라는 작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정말 궁금했다고 해요. 덧붙여 변호사로 그냥 정체되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는 판사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는 새롭고 의미 있는 판결문을 쓰고 싶어 양형 이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범죄에 사회 구조적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산업재해 등의 사건과 사회 구성원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건, 법원 내부에서 누군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해선 가능한 양형 이유라는 형식을 통해 전후 사정과 맥락, 사건의 의미와 메시지를 담으려 한다고 밝혔어요. 박주영 판사의 판결물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한 달 사이 세 차례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현대중공업과 그 하청업체 관계자들 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쓰기 위해 직접 그는 현장 검증을 나갑니다. 용접 불꽃이 폭죽처럼 터지는 곳에서 안전모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 다녔죠. 기록만 보고 머리로 고통을 상상해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2015년 11월 선고 공판에서 직접 현장에 다녀와 기록한 판결문을 읽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